정부가 마스크 오보제를 시작한 지 일주일,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 전문가와 함께 전망을 짚어봅니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보건기구 WHO가 결국 코로나19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대구 지역의 확산 증가세가 줄면서 병곡점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 콜센터 집단 감염 소식에 다시 긴장의 끈을 바짝 당기게 됐는데요. 3월 13일 채널 E뉴스 코로나19 관련 소식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마스크 오보제 시행 일주일이 됐습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도 공개하기 시작했는데요. 구매 경쟁이 줄어들면서 대기 시간은 짧아졌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 9일부터 마스크 구매 오부제를 시행하면서 이제는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매 가능한 마스크 수량을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일주일에 1인당 2개로 한정한 겁니다. 구매 경쟁이 줄면서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이른 아침부터 마스크 구매를 위한 시민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다른 곳에 줄 섰다가 다 나가고 나서 다시 여기 줄 섰는데 지금 선 지가 지금 1시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불안하죠. 마스크 지금 저도 한 일주일째 쓰고 있거든. 엄청 더러워요. 그것도 불안하고 그래요. 준비된 마스크는 250장. 한 사람당 2장씩이다 보니 125명이 사면 마스크는 순식간에 동이 납니다. 이처럼 마스크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마스크 한 장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마스크 구매를 위해 약국 앞에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구입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제는 일상의 풍경이 됐습니다. 부산의 한 약국 앞에서 시작된 줄은 인도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공무원들은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지난 9일부터 1인 약국 위주로 현장 일손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질서 유지와 안내 등을 도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11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구군과 동별, 판매처별로 마스크 재고 상태를 4단계로 구분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집단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하루빨리 검사해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환자를 빨리 찾아서 격리하는 거, 그게 방역당국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는 일, 마스크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밀접 접촉을 줄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고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만 이 감염 유행을 꺾을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마스크 오부제 시행에 이어 약국별로 재고량 정보까지 제공되면서 마스크 구입이 이전보다 수월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한 사람당 구매 가능한 마스크 수량과 구매 자격도 제한되면서 대기 시간이 전보다 줄긴 했지만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가 공급되는 시간과 물량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E 뉴스 김다영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만큼 외교부는 유럽 5개 국가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해외 감염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데요. 앞으로 코로나19의 전망,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국립암센터대학원 김호란 교수를 김다영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추가되는 가운데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같은 사무실에 전파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E 뉴스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교수와 코로나19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예방법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구 경북 유행의 초점이 신천지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때 노출됐던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거의 다 조사가 끝나갔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굉장히 확산이 된 것처럼 보인 거는 이미 걸린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낸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 중에 한두 분이라도 또 어떤 요양원이라든지 재활원이라든지 중증 장애인이 있는 대남병원 같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소규모 집단 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요. 김호란 교수는 확산 추세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 단계라며 집회 같은 모임이 멈춰지지 않으면 감염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이번 유행을 겪으면서 새로 알게 된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종교 집회, 그리고 이런 콜센터,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아이들이 모여서 노래하는 코인 노래방, 학원, 이런 데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또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얘기를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감염에 취약한 거죠. 지금까지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환자들의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고령의 기저질 환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저질환은 천식이나 아니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처럼 호흡기 관련된 질환인데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19는 특이한 게 꼭 호흡기 질환이 아니어도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도 이제 사망 위험을 높이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연령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평소에 건강하신 것 같았어도 이번에 걸렸을 때 보면 치명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노인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는 코로나19에 적용 가능한 항체를 찾았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영화에서 보듯이 백신이 금방 개발돼서 우리한테 금방 쓸 수 있게 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만약에 백신이 오늘 다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쓰려면 안전한지를 먼저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우리가 임상시험이라고 하는데 사람에서만 임상시험을 3단계를 해야 돼요. 물론 개발을 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다양한 기초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렇지만 그 백신을 계속해서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신종 코로나가 신종이 아니라 우리 옆에 인플루엔자처럼 계속 있는 상황을 가정해야지만 그 백신을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김호란 교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만큼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 마음의 방역 또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2 뉴스 김다영입니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연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이 많아지고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기한을 연장했는데요. 관련 내용 한재일 기자가 자세하게 짚어드립니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기존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신청 기한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한 것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이 많아지고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말경부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퍼지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 안내문을 보내더라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자율격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존의 3월 16일까지인 신청 기한을 3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98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에 오지 않아도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안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해 신청하거나 대상자가 아닐 경우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인 경우 2천만 원, 호벌이는 3천만 원, 맞벌이는 3,600만 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와 신청 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비대면 신청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단,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신청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하기로 예정된 금액의 5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를 기초로 해서 충당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실제 지급되는 액과 신청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말정산 환급금을 열흘 앞당겨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기 환급금 시행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 E 뉴스 한재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을 3월 16일부터 운영합니다. 부산시는 3월 12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부산시의회, 부산시설공단, 부산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과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일반 택시 요금의 65%를 할인받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12일 오전 11시 울주군 율리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를 찾아 차고지와 차고지 내의 시내버스를 돌며 방역 소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스프레이형 살균 소독제 3,000개를 울산버스 운송산업조합에 전달했습니다. 울산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해 시내버스와 택시, 전세버스 방역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이 경남학교 역량교사회가 모금한 5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애쓰는 의료계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남학교 역량교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박정훈 경남도 교육감은 감염병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 의료인들이 힘을 내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상대동 소재 식당 다다인을 직접 찾았습니다. 다다인 식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공개되면서 손님이 대폭 줄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조규일 시장은 식당 전체를 철저히 방역했고 공무원들이 먼저 확진자 동선에 있는 가게를 방문해 시민들께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시민들의 응원과 성금에 감사를 전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역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답시장 5일장을 방문해서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창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방역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영 환경은 악화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경제 여건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철저한 방역 조치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1월 20일 이후 50일을 넘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업자들의 행각에 분노하기도 했고 헝겊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웃을 도왔다는 생활보호 대상자 어르신의 소식에 가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부족한 대구로 한 걸음에 달려가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 자원봉사자들과 우리는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한 번 뭉치면 저력을 발휘하는 한국의 국민성은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하죠. 우리가 함께라면 지금의 이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저희 채널 E 뉴스도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